그 다음에 이제 목동. 그 다음, 목동도 보면 아까도 마찬가지죠. 여의도 영등포가 일자리가 계속 생길수록 바로 옆에가 여의도 영등포죠. 예. 여기에 일자리가 생기면 생길수록 어디 강남을 가거나 아니면 이제 사람 애 키우기 좋은 곳은 목동을 오겠죠. 이런 목동은 불경기가 와도 팔아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데는 불경기에 강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노원구의 중계동 이렇게 해서 이제 서울 3대 학원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는 좀 상대적으로 서울보다는 좀 약했어요. 그냥 요 동남권이 좀 셌고, 그 다음에 안양 군포 있는 이쪽도 좀 모여 있고, 여기도 조금 있고, 인천도 있고. 애기 키우려면 그래도 인서울을 원하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과 개발 호재를 보는데, 항상 도시계획을 베이스로 깔고 개발 호재를 봐야지, 개발 호재를만 보면 뭐 어떤 게 우선순위다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초보분들이 실수 많이 하는 게, 여기는 이 호재, 이게 너무 이제 범위가 작은 거예요. 시야가 좁은 거예요. 그냥 여기에 이 호재가 있으니까 오를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가거든요. 그렇지 않다. 입지가 더 중요하고, 다음 이제 호재를 볼 때는 입지를 바꿀 만한 호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결국에는 큰 호재가 실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도시계획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보는 방법, 이렇게 제가 딱 적어 놨거든요. 일단 거점 지역과 개발축, 그 다음에 생활권 계획, 교통망 계획 이렇게 봐야 되고, 저는 여기서 이제 토지 이용 계획까지 더 봐요. 토지 이용 계획까지. 그럼 앞으로 땅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가 나오거든요. 여기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베이스로 깔고 나서 그 다음에 개발 호재를 보는 거예요. 부산도, 서울은 제일 많고 전국에서 개발 호재 제일 많은 데가 서울일 건데, 그 호재를 어떻게 다 외울 거며, 그 호재가 터진다 한들 과연 시장이 얼만큼 반영될 거냐. 부산도 서울 다음 부산이 큰 도시니까 부산도 개발 호재가 많았는데, 개발 호재가 있다고 해서 시장의 가격을 무조건 오르는 거는 아니더라. 서울도 마찬가지였고. 그랬고, 이제 개발 호재를 본다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해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고, 단기적으로 딱 바로 표시가 나는 거는 뭐가 있냐면, 가격을 견인할 수 있는 주거시설.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새 아파트 들어오는 것들. 쉽게 말하면 새 아파트가 딱 아까 명륜 쌍용 옆에 새 아파트들이 땅땅땅 들어오니까 얘가 싸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덩달아 같이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새 아파트들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또 뭐예요? 그 동네가 계속 좋게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지만 그 주변이 입지가 좋아지는. 그래서 새 주거시설들이 들어오는 게 좋았었고, 다음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부산 봤을 때 삼익비치가 엄청 가격이 팍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태양협진 이런 게 싸 보였고, 거기가 따라오르고, 그러니까 주변으로 퍼졌어요, 이 온기가. 그래서 가격을 견인할 수 있는, 왜냐면 우리는 공부를 조금 했지만, 초보분들도 있겠지만, 일반인들은 딱 단순하게 어떻게 보냐면, 비싸다 싸다를 어떻게 보냐면 저 아파트와 이 아파트 비교해요. 근데 시야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랑 가장 비교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비싼 아파트가 들어와 준다라는 거는 바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가격 매길 때 거래 사례 비교법, 수익 환원법, 원가법 이렇게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그래서 좀 땅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더 잘 보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게 교통 호재, 중요한 게. 그래서 호재를 볼 때도 여러 호재들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단기적으로는 교통과 주거시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부터 보면 공간구조계획, 처음 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도 요즘 너무 받기 쉽죠. 그냥 서울 도시기본계획 치면 딱 나오거든요. 그걸 더 정확히 보려면 지금 2030이 나와 있는데 2020과 비교해보면 더 정확히 나와요. 2020, 2030 이렇게 비교해보면 더 정확히 나와요. 과거에는 서울을 이렇게 발전시키고자 했구나, 이렇게 보여요. 근데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줄이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줄이고, 예전에는 부족한 시기에는 정보가 많아야 되고, 정보가 많은 시기에는 혼란스러우니까
이 말 들으면 여기로 가고 저 말 들으면 절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줄여야 돼요. 줄이고 어떤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딱 펼치면 어떤 도시 계획이든 펼치면 일단 공간구조 계획을 봐야 돼요. 그래야 이 도시는 여기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 거야. 그 다음에 개발축은 이렇게 만들 거다. 그럼 그 개발축 따라 교통이 또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생활권은 어떻게 분류를 한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호재는 이거 다시 볼 거고,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부터 보면 공간구조계획, 서울시의 공간구조 계획이거든요. 이게 과거에는 지금 이제 서울은 3도심 체제예요. 3도심. 이거를 좀 이름을 그럴싸하게 멋있게 바꿔가지고 국제적 중심지라고 바꿨는데, 예전에는 3도심, 부도심, 지역 중심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든 일단 도심을 제일 먼저 보고 그 다음 부도심, 그 다음 지역 중심을 봐야 되는데 이름을 이렇게 바꾼 거죠. 근데 초보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건 거예요. 여의도 영등포에 좋아진다 하더라도 주거입지가 좋은 게 아니라 했잖아요. 주거입지 좋은 곳으로 간다라는 거. 이게 고수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머릿속에 넣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1도심이었고 강남이 영동 부도심이었어요. 영동 부도심. 여의도 영등포도 부도심이었어요. 그래서 부도심이었다가 도심이 되면 그쪽이 도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부도심이었다가 레벨업 하는 애들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죠. 강남이 레벨업이 됐어요.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됐어요. 근데 강남은 주거입지로 좋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값도 올라가겠죠. 땅값이 올라가고, 당연히. 그 다음에 여의도 영등포가 부도심에서 도심이 됐어요. 그러면 땅값은 올라가요. 근데 이 테마가 보니까 업무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값이 오르려면 이 같은 그래서 생활권 계획을 보는데, 같은 생활권 내에서 뭐예요? 주거입지가 좋은 곳, 이런 데가 올라간다. 그래서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쉽죠? 아닌가? 이거 이제 교통축, 발전축 이렇게 나오고 하면 당연히 항상 도심을 제일 먼저 연결해요. 이 보면 이 하얀색이 발전축이거든요. 재생 발전축이라고 해놨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이 도시들은 이렇게 따라갈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재생 발전축이 아니고 그냥 개발축 혹은 발전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중심지를 먼저 살리고 외곽지로 점점 뻗어져 나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마곡지구, 부산은 일강이나 명지 신도시 이런 데단 말이에요. 외곽으로 이렇게 뻗어져 나갔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재생 발전축이라는 거는 다시 도심을 재생시키겠다. 그러면 옛날에는 외곽이 대세였다면, 성장하는 외곽이 대세였다면 앞으로 이런 노후화가 된 도시는 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 재생이 좀 중심이 되겠다. 이런 것도 이런 글자 하나에 이런 의미들을 다 넣어 놓는 거예요. 여기 수업 듣는 공무원분들도 많을 텐데 놀면 안 되잖아요. 일하고 월급하고.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제 재생 사업 중에서는 뭐 도시 재생 사업도 있고, 뭐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뭐냐면 딱 항상 내가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놔둬놓고 지금 안 보였던 게 나중에 보일 수도 있어요. 재생 발전축은 안 보고 나는 발전축만 볼 수 있겠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트렌드가 보니까 외곽으로 뻗어져 나가는 게 있고 계속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생을 넣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산을 봤는데 발전축만 있고 재생이 없어. 그러면 아직도 외곽으로 가겠구나. 근데 재생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산도 내부 도심으로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서울이 교과서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교통축,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보면 좀 참고만 하는 거.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중심지 체계해서 3개 핵을 만들고 도심, 부도심, 지역 중심 이렇게 만들었구나. 잠실도 좋아졌어요. 잠실도. 지역에서 부도심. 그래서 특징을 살펴봐야죠. 특징을. 그 다음에 지도를 보고, 특징 보고 지도 보고. 한양독성은 역사 문화 중심지. 그 다음에 서울의 경제, 행정, 문화 중심지로 특별한 지위를 유지시키겠다. 그 다음에 여의도 영등포는 국제 금융 중심지. 그러면 금융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여의도 영등포의 일자리도 더 늘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냥 이렇게
국제 업무 중심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7대 강력 이런 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겠죠.